안녕하십니까. RBS 농촌방송 여의도 농정. 오늘은 국회 농해수위위원이시고 국민의당 전남도당위원장이신 정인화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초선 의원으로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그동안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농해수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고 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출신 지역구가 농업 위주의 그런 지역구인데다가 더군다나 광양항이라는 그런 존재가 있어서 농해수위가 저한테는 최적의 상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소외받고 못 사는 농촌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뛴다고 뛰어왔고 또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서도 제 소신껏 뛰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AI 대란에 의해서 이 2월에 터진 우리 구제역 사태, 이를 예고된 인재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 또한 구제역과 AI는 인재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제역이나 AI가 거의 해마다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 마련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이거는 결국 정부가 화를 키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구제역 사태를 보더라도 지금은 구제역 바이러스가 1년 내내 이 나라에 상존하는 그런 풍토병의 일환이라는 그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정한 시기에 찾아오는 구제역 그리고 AI에 대한 예찰이란다든지 그에 대한 방비태세가 너무 소홀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농식품부에서 2016년산 이 쌀 변동 직불금 이 단가를 확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작년에 2배가 지금 넘는 가격이고 총액이 무려 1조 4,900억을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WTO에서 우리나라의 이 농업 보조 총액으로 설정하고 있는 이 금액이 바로 1조 4,900억인데 이 한계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생각하실 때 사상 유례없는 쌀값 폭락 사태가 지금 이런 지경까지 왔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변동직불금 한계치에 도달한 게 사실입니다. 1조 4,900억이라는 변동직불금 최대치에 도달했는데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쌀값 폭락 때문입니다. 이 쌀값이 이렇게 폭락한 것은 결국은 쌀 수급 조절에 실패한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아까 AI나 또 구제역이 인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재앙이라고 봅니다. 쌀 폭락 재앙입니다. 이것 또한 저는 적절한 수급 대책을 세우지 못한 정부의 인재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쌀을 전통적인 방법으로만 쌀에 대한 수급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입체적이고 다양한 방법의 쌀 수급 대책이 필요함에도 정부가 그저 직불금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쌀 그 생산 조정제랄지 또는 그 자동 시장 격리제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또 주장이 되고 있고 또 그런데 이건 또 예산하고 또 수반되고 맞습니다. 또
자동 시장 격리제는 이제 또 양곡관리법 법률 사정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 쌀 생산 조정제도 결국은 국회에서 많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쌀 생산 조정제를 실시하겠다고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왔고 일부 했습니다만은 예산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농업이나 농민에 대한 애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과감한 어떤 예산 지원책이 있어야 쌀값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쌀 생산 조정제로 인해서 타작물을 재배한다고 했을 때 그 타작물 재배한 것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이 쌀보다 더 낮습니다. 그러면 그 차익을 보전을 해주는 그러한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시장 격리제 이것도 결국은 필요한 이 수요량을 넘은 어떤 이 수확량 이것에 대해서는 뭐 정부에서 정책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격리를 하게 만드는 이러한 법제화, 제도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것도 또한 법률 검토를 거쳐서 이것을 도입하는 방안,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향후에 우리 농정과 관련해서 신정부가 이제는 새로운 그 농정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될 때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신정부의 농정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정부는 농업 하나만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농업과 농촌과 농민을 함께 고려하는 그런 농정 시스템이 반드시 구축이 돼야 된다. 그러한 틀 안에서 장기 농산물 수급 정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단발성 정책만 가지고는 앞으로 이제 농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장기 수급 계획을 세워서 그 수급 계획에 따라서 모든 것을 차곡차곡 해 나가는 것이 결국은 농촌을 살리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헌법에도 이 농업의 가치를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농업이 문제가 있을 때, 또 농촌이 문제가 있을 때, 농민이 문제가 있을 때 정부에서 자동적으로 이 신경을 쓰는 이것도 또한 헌법에 명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님의 그 입법 활동을 제가 보니까 대표 발의만 지금까지 37건, 공동 발의가 무려 417건 해서 총 454건이나 민생 법안을 발의하셨어요. 예, 그 많은 법안 중에서 그래도 내가 너무 보람된 법안 입법 활동이었다라는 법안들이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시죠. 그동안 발의한 법안을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이제 41건을 제가 대표 발의를 했고요. 이제 공동 발의도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법안 발의하는 것은 아까 소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쪽에 법안이 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에 이제 농업기본법을 제가 발의를 했는데 이 농업기본법은 결국은 생산자 보호법입니다. 예를 들면 매실농어가 있는데 매실에 대한 악의적인 그런 정보를 흘림으로 인해서 매실농어가 굉장히 커다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매실뿐만이 아니고 어떤 농산물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이렇게 유포시키는 거, 그거를 막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농업기본법 그 조항을 이렇게 이제 개정을 하는 법을 발의했고요. 소외받는 계층이 그동안에 그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거, 이거는 막아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힘을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농어촌 방송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주시죠. 농어촌 방송 시청자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지금 농업 농촌이 너무 어렵습니다. 쌀값이 폭락하고 FTA로 인해서 우리 농촌이 피폐화되어가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구제역이나 AI, 그 다음에 김영란법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해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농어촌 방송에 그런 기대가 큰 것은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농어촌 방송이 직시를 하고 탄생된 만큼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농어촌 방송이 그러한 일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농어민에게 친숙한 그런 방송, 농어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방송, 그래서 농어촌 잘 살게 하는 그런 방송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의도 농정, 오늘은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